축구를 사랑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싱데이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현대축구에서 더 이상 보기 힘들 수도 있는 낭만 그 자체, 원클럽맨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클럽맨 또는 원클럽 플레이어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 생활을 오직 한 클럽에서만 보낸 성골 그 자체인 선수들입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원클럽맨이라고 많이들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원클럽 플레이어라고 많이들 일컫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 현대축구는 낭만이 사라지고 점점 상업적으로 변했거나 변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대 생활 없이 오로지 한 클럽에서만 유스 시절부터 은퇴할 때까지 선수 생활을 보내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은퇴한 선수들 중 낭만 그 자체인 원클럽맨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열 순서는 선수들의 나이나 은퇴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리그별로 묶어놓은 것이며 임대 생활을 보낸 선수들도 나름 원클럽맨으로 간주하긴 하나 이번엔 과감하게 제외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잉글랜드의 토니 아담스 선수입니다.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아스널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고 1983년부터 2002년 은퇴까지 모두 아스널에서 지낸 미스터 아스널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191cm의 큰 키에 거대한 신장과 강력한 피지컬로 상대 공격수들을 압살했고 현대축구는 센터백의 역할이 과거보다 진보하여 전진 능력과 패스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는 그냥 수비 자체를 잘해버리는 전통적인 수비수였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자이자 잉글랜드 축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 공격수인 앨런 시어러는 내가 상대해본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중 최고였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스널의 홈 구장인 에미레츠 스타디움 앞에 동상이 세워진 인물은 잉글랜드의 허버트 체프먼, 캠프라이어, 네덜란드의 데니스 베르캄프,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 그리고 토니 아담스 뿐입니다. 두 번째는 잉글랜드의 게리 네벨 선수입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고 1992년부터 2011년 은퇴까지 모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지냈으며 황금 유스라고 불리는 클래스 오브 1992 출신입니다. 일명 퍼거슨의 아이들 일원 중 한 명이죠. 매 경기 평균적으로 기복 없는 모습으로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해주었고 탈압박 이외에도 끈기 있는 수비로 많은 호평을 받았던 오른쪽 수비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잉글랜드의 폴 스콜스 선수입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고 1994년부터 2013년 은퇴까지 모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지냈으며 잉글랜드의 스램제라고 불리는 당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입니다. 마찬가지 퍼기의 아이들이며 1011 시즌이 끝난 후 은퇴를 선언하였고 U23 코치로 활약을 하던 와중 2012년 1월 8일 스콜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급하게 스콜스를 설득하여 12-13 시즌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며 현역으로 복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총 33경기를 더 소화했고 2013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은퇴하였죠. 네 번째는 웨일즈의 라이언 긱스 선수입니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고 1990년부터 2014년 은퇴까지 모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지냈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그 우승 13회를 모두 경험한 선수입니다. 마찬가지 퍼기의 아이돌 중 한 명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대 출장 1위와 역대동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구단 레전드입니다. 하지만 불륜과 이혼, 그리고 여자친구 폭행 등 타 선수들에게 귀감 및 모범이 되어야 할 인물임에도 사생활은 다소 아쉬운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잉글랜드의 제이미 캐러거 선수입니다. 1988년부터 1996년까지 리버풀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고 1996년부터 2013년 은퇴까지 모두 리버풀에서 지냈으며 풀백 출신답게 수비형 미드필더와 좌우 풀백 등 몇 경기 소화한 바 있긴 하지만 주력이 느린 편인데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던 그는 센터백으로 포지션 변화 이후 빠른 순간 판단력과 뛰어난 집중력으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물론 악바리 같은 투쟁심과 활동량을 앞세운 수비를 주로 했던 인물이라 2012년부터는 기량이 많이 떨어져 자책골 같은 뜬금없는 실수가 많았지만 리버풀 팬들 대부분은 그의 그런 모습까지도 격려해주며 레전드 대우를 해줬습니다. 여섯 번째는 잉글랜드의 레들리 킹 선수입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토트넘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고 1999년부터 2012년 은퇴까지 모두 토트넘에서 지냈으며 수비형 미드필더와 라이트백으로 데뷔했고 토트넘 내에서 기대를 받고 출전했었지만 일명 솔 캠벨 이적 사건 때문에 센터백으로 자리 잡은 선수입니다. 준수한 신체 조건에 빠른 스피드까지 갖췄으며 여기에 수비 지능도 좋아서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인물이죠. 공식적으로 구단 내의 영구 결번 선수는 아니지만 킹의 은퇴 이후 현재까지 26번을 받은 선수는 없습니다. 7번째는 잉글랜드의 토니 히버트 선수입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에버튼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고 2000년부터 2016년 은퇴까지 모두 에버튼에서 지냈으며 선수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측 윙어였지만 팀 사정에 맞춰 우측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후 줄곧 우측 풀백으로 활약했습니다. 주력은 느렸지만 준수한 수비력과 데인마크로 에버튼의 측면을 보호했고 선수 생활 말년에는 팀의 고참으로서 재정이 좋지 않은 에버튼이 호성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었죠. 8번째는 스페인의 카를레스 푸올 선수입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바르셀로나 C와 B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고 1999년부터 2014년 은퇴까지 모두 바르셀로나에서 지냈으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주장으로서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끈 원클럽맨입니다. 실력과 인성까지 두루 갖춘 캡틴의 정석이자 카탈루냐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그는 178cm라는 센터백 치고는 작은 키에 좌우 풀백뿐만 아니라 수비 전 지역을 커버했던 선수입니다. 2024년 10월 20일 넥슨 아이콘 매치에 실드 유나이티드 팀으로 출전하여 현역 시절을 방불케 하는 플레이로 은퇴가 무색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죠. 9번째는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토티 선수입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AS 로마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고 1992년부터 2017년 은퇴까지 모두 로마에서 지냈으며 1998년 역대 최연소 주장 기록인 21세에 클럽의 주장완장을 달고 2017년까지 오직 로마에서만 뛰었던 로마가 낳은 레전드이자 세리에 A 역대 최장기간 주장으로 역임한 기록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통산 총 786경기 307골, 207도움이라는 믿기 어려운 기록 또한 보유한 선수죠. 과거 레알 마드리드 등 다양한 클럽에서 매년 다양한 오퍼가 들어왔었으나 그는 이러한 오퍼를 모두 거절하고 로마의 모든 것을 헌신한 선수였으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유로 2000 준우승과 2006 독일 월드컵 우승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10번째는 이탈리아의 파울로 말디니 선수입니다. 1978년부터 1985년까지 AC밀란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고 1985년부터 2009년 은퇴까지 모두 밀란에서 지냈으며 로컬보이자 원클럽맨입니다. 레프트백과 센터백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수비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죠. 그의 등번호 3번은 당연하게도 밀란에서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파울로 말디니 선수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 심지어 아들까지도 밀란에서 활약한 바 있죠. 이 때문에 밀란에서는 등번호 3번이 영국 결번이지만 말디니 가문의 후계자에 한해 3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선수들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약 80명의 원클럽맨들이 존재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축구가 낭만이고 낭만이 축구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가진 입장에서 이러한 선수들의 희생과 헌신에 큰 감사함과 리스펙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했던 주제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해당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눠볼 이야기는요. 축구선수로서 부루마블을 몸소 실천한 일부 저니맨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